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와 또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이슈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외신을 읽어드립니다. 이 시각 월드뉴스는요 8시에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한결의 하어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하어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결의 하어영입니다. 네, 오늘 뉴스 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죠.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예.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걸려면 꼭 받아주시고요. 예. 김영수의 더 인터뷰 잘 듣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샵 0945로 더 인터뷰를 듣고 있는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됩니다. 예. 인증사진 보내는 경우가 드물어서 당첨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참 그리고요. 예. 저도 한겨레 홍보 좀 잠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십시오. 예, 한겨레 신문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한겨레 TV 검색하셔서 검색창에 한겨레 TV 검색하셔서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깨알 자랑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인증 사진은 94.5MHz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도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더 뉴스를 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요 어제입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예. 예, 김 실장은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많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 다만 이제 한두 가지 아직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며칠 사이에 2번 간 것 같아요. 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요. 예. 확실히 막바지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양국이 어떤 입장인지 예. 남은 건 무언지에 대해서는 사실 말을 아꼈는데요. 우선 몇 가지 추려보면은요. 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 현금 투자의 비중,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직접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비중,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분할할 것인가, 장기 분할 투자 여부, 그리고 한국의 외환시장 충격 보완책 마련 등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3,500억 달러를 과연 우리가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었잖아요. 이게 네. 의견이 많이 좁혀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3,500억 달러는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외환 보유액의 80%를 넘어가는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측 요구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그러니까 2028년까지입니다. 예. 이 임기 내에 현금 투자하는 방식은 사실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 투자 비용은 5%를 넘지 않고 연간 투자 금액은 200억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면서 동시에 예. 무제한 통화 수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인 거예요. 네네. 예. 미국 쪽 요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국 쪽 요구하고 우리 측의 요구하고 협상을 해서 반영한 협상안이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뭐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네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약 286조 원입니다. 예. 엄청난 규모죠. 예. 8년간 2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는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으로 돌리고 예. 2천억 달러를 한국이 출자하는 방향. 이거는 미국 쪽의 의중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야. 자, 이게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발표 시점이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때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게 모양새가 가장 좋죠. 예. 물론 미국이 그러니까 예. 우리가 던진 수정안을 얼마나 수용하느냐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그래서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 현재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예. 양해각서라도 서명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미국 쪽이 수정안 일부만, 그러니까 우리가 던진 안을 일부만 수용하고 추가 협상안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추가 예. 협상하자. 그러면 양해각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인
참고자 그러니까 팩트 시트라고 불리던데요. 이 팩트 시트를 도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혹시 뭐 만약이라도 혹시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출국을 하면서 혹시 막바지니까 네. 확정 짓고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하고 회담한 뒤에 예.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실제로 그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같이 출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제 추가 회담은 어렵고요. 예. 그래서 김 실장은 필요하면 화상으로라도 해야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김 실장 워딩 가운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네. 말을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요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요 예.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보통 이 말 하면 예. 다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번째 더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는 거죠. 네. 자, 국회에서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한 국정원 보고가 있었어요. 예,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예. 국정원이 파악한 범죄 규모하고 음. 실태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그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돼서요. 이 한국인 범죄 가담자 현재 그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가담자를 예.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상보다 더 많네요. 1,000명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2,000명까지도 추산되는 거예요? 예. 그 국회 정보위에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밝힌 것을 보면은요. 예, 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예. 우리 국민 현지 방문 인원하고요. 방문 인원하고 그 스캠이라고 하죠. 사기 범죄 단지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밀한 숫자는 아니고요. 예. 1,000명에서 2,000명 가량으로 추정을 한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다만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럼 2,000명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범죄 단지가 예. 이 푸놈펜하고 시아누쿠비를 포함해서 50여 곳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인들 말고 이 전체 범죄 단지에 있는 그 종사자를 보면 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그 비정부 무장 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요. 네. 이게 캄보디아 국민총생산 절반 수준인 125억 달러 정도의 범죄 수익을 챙길 정도로 범죄가 아주 만연해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예. 자,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주범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한 뒤에 살해된 그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예. 그 주범이요. 사실은 2023년 2년 전이죠. 강남구에서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예. 서울 강남 생각납니다.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의 공범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국정원이 그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에 피살 사건 주범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주범이 검거된 건 아니죠. 네네. 국정원이 현재 그 주범을 추적 중인데요. 예. 일단 그 마약 사건 총책은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요? 검거한 예, 상황이고 예. 이 주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그 캄보디아 당국하고 공조하고 있고요. 국정원에서는 추가로 인력을 파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국내로 송환된 64명 가운데 지금 상당수가 구속된 거 아니에요? 네네. 피해자 신분이기도 하고 피의자 신분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언론에서는 피해자라는 예.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국정원 설명을 보면은요. 100%는 아니지만 범죄자 또는 피의자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의자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대포폰 등을 통해서 본인의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가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더 뉴스는 뭡니까? 재판 소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어제 예. 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재가 다시 심판하는 것. 그래서 네. 사심제로 좀 위헌이라는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회 공론화 절차는 일단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도 신설을 위한 헌법 재판소법 개정은 12월에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안에 마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 사법개혁안에 포함시키려다 포함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그만큼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사법부에서 오히려 다른 그 사법개혁안보다 더 반발을
하는 그런 아주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그랬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재판 소원제를 두고 이 법조계 비판을 예. 두고 정청래 대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판사들이 그럼 다 신이냐, 무오류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재판 소원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했는데요. 예.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뭐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요. 예. 사법부를 다시 압박하고 나선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재판 소원제 자체에 대한 강조 외에도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가지고 그 사법부 수장 자격이 없다라고 거듭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예. 물론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는 다른 의견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한 없이 공론화를 거치겠다 뭐 이런 게 원래 당의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이런 그 발언이라든가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예. 실제로 그 재판 소원제 도입이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예. 일단 그 대통령실이 공감하고 있고 예. 핵심 지지층이 찬성하는 의제니까 예. 당 대표가 총대 메고 예. 돌파구 열려고 한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권한 네. 대행이요. 예.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한겨레 인터뷰했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이 사심제라든지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좀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예. 다른 개혁안하고 조금은 다르거든요. 예. 조금 달라서 그리고 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자체가 법적 안정성 또한 그러니까 신뢰 또한 중요한 것이어서 예. 시간을 좀 갖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특히 그 사법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런 여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타협과 평가 실행의 피드백 없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도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예. 있다라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인터뷰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눈여겨볼 뉴스 보겠습니다. 더 눈여겨볼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은 김건희 여사 소식입니다. 예. 드디어 나왔다. 김 여사의 그라프 그래요. 목걸이입니다. 예. 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그라프 목걸이 이름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예.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 롱 넥클리스. 상당히 크네요. 길어요? 이름도 깁니다. 예. 사실 말로만 전해졌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공개됐던 건 이 목걸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라프 목걸이가 있을 것이다라고만 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만 전해졌고 그 실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번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목걸이 실물을 민중기 특검에 스스로 제출한 것입니다. 예. 자, 여태껏 실물은 없었고, 자, 그 목걸이 혹시 보셨어요? 저도 뭐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예. 얼른 찾아봤습니다. 얼른 그래요. 찾아봤는데요. 예. 개인의 취향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예물도 안 끼고 다니거든요. 예.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시겠죠. 근데 이게 그런가요? 6천만 원짜리 목걸이라고 하니까 어제 어쨌든 인터뷰가 인터넷에서는 예.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요. 이 목걸이를 2022년에 줬다는 거예요? 예, 건진법사 전 씨가 예. 통일교 쪽으로부터 그 로비를 받아서 2022년에 다이아몬드 그라프 목걸이하고 샤넬 가방을 건들 받은 다음에 예. 김 여사 측근입니다. 그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전달했다가 2024년에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쓰다가 돌려준 건 왜 돌려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언론에서 한번 떠들썩했죠. 그렇군요. 예. 그 떠들썩한 그 목사의 갑자기 지금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목사님 그 영상하고 이게 공개가 예. 되면서 뭐 이런 로비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그 당시 이 상황에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특검팀 관계자는 관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직접 이게 건네진 거고 쓴 거냐라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물건은 파손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감은 있다고 합니다. 사용감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래서 6천만 원짜리를 사용감 있게 쓴다는 게 저도 어떤 건지 궁금한데 그게 실제로 누가 썼느냐입니다. 예. 그래서 행정관한테는 전달했으니까 누군가는 진짜 자기 걸로 생각하고 쓴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특검팀 관계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실사용자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그랬군요. 예. 특검이 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것과 별개로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도 지금 쟁점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예. 공교로운 일입니다. 예. 민중기 특검이 고교 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던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뒤에
상장 폐지 직전에 팔아서 1억 6천만 원의 수익을 봤다는 건데요. 예. 예, 공교롭다는 말은 이 말씀입니다. 음. 어떤 말씀이냐면 예. 그 주식에 김건희 여사가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같은 종목에 예. 민주기 특검도 투자를 하고 맞습니다. 예, 김건희 그래서 여사도 투자를 하고 예, 민특검이 이 특검에서는 예.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과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예.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라고 직접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당시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거래된 금액이 260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이고 예. 당시 거래한 사람들을 공범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민특검을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하호영 기자가 앞서 우리 청취율 조사 관련해서 네. 사진 좀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0720님께서 보내셨어요. 사진을 그러신가요? 첨부하셨는데 한겨레 하호영 기자님 소개가 매일매일 기다려져요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저도 직접 인증 사진 주시는 그 사진들이 기다려집니다. 하영 기자님 팬클럽 생기시겠어요. 너무 웃기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커피 쿠폰은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 27일에 끝났거든요. 끝나자마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하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